부동산이 사실은 세금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예요. 주택수에 들어가느냐, 주택세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변하냐. 사실 지금 종부세 걱정은 이제 거의 접어두셔도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꼭 챙기셔야 되거든요. 알고자 하면 돈이 붙을 것이고 모르고자 하면 돈이 새 나갈 것이다. 김순신의 금융대첩 김순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새는 돈을 확실하게 잡아줄 KB금융 WM 스타 자문단 분을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은행 WM 스타 자문단 이호용 세무사라고 합니다. 그럼 주된 일을 뭘 하고 계시죠? 저는 저희 MVP 고객님들 세무 상담 네. 이런 걸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세금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어떤 세금을 하세요? 대부분 부동산에 대한 세금 문제를 가장 궁금해 하시고요. 아. 또 이제 금융 투자를 하시니까 금융 상품에 대한 세금, 그다음에 상속 증여세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십니다. 절세 컨설팅 이런 그렇죠. 걸 상당히 궁금해하신다 이거죠. 그렇죠. 부동산이 가장 많다고 하셨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금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부동산 세금계 일타 강사시니까 아유, 네네. 네? 제가 그냥 임명해 드릴게요. 아유, 좋습니다. 네, 네네. 장군 아니겠습니까? 아유, 장군님한테 임명을 받으니까 아주 영광입니다. 네, 그러면 그 조금 부동산 투자 관련된 세금을 네. 조금 알기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부동산 세금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네. 부동산이 사실은 세금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사면 취득세 내고 네. 갖고 있으면 재산세, 또 많이 갖고 있으면 종부세도 내고요. 팔 때는 양도세 내고 또 물려줄 땐 상속세, 증여세가 붙거든요.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괴롭지만 또 누군가는 세금을 누가 많이 내주니까 또 혜택을 보고 있겠죠. 그러면 세금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지금 심플하게 이렇게 플로우에 따라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금 기준에서 네. 제일 많이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이게 과연 주택이냐 또는 네. 부동산을 샀을 때 이게 과연 주택수에 들어가느냐 주택세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변하냐 이런 게 되게 복잡한데요. 네, 사실은 좀 요거를 어떻게 달라지는지 일타 강사님답게 네네. 네, 쉽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죠.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주택에 대한 세금은 1주택자는 혜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적게 내게, 다주택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게 이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주택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거두는 때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때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택은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 되는구나. 일단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되고 1주택자는 혜택을 준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1주택자는 네. 혜택을 준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다주택자한테는 벌칙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그것도 다 주택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이게 주택이냐 아니냐 아까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의외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피스텔 요새 많잖아요. 주거용 네, 오피스텔. 맞습니다. 네. 이게 주택이냐 아니냐 좀 애매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취득세, 뭐 양도세 이런 세금에 따라서 어떤 때는 주택으로 쳤다가 네. 어떤 때는 아니었다가 이럴 수 있으니까 세금마다 다 다른 건가요? 그러면? 네. 크게 보면 실제 주거용으로 쓰냐 아니냐 이게 중요할 수가 있는데 네. 어떨 때는 건축법상 주택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뭔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시골에 아주 허름한 다 무너지는 집 한 채 갖고 있다. 그래서 난 그건 집이라고 생각도 안 했다 이러실 수도 있지만 공부상에 주택으로 잡혀 있으면 그것도 주택이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택이냐 아니냐 여기에도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는 있는 거죠. 그 오피스텔이 주택이냐 아니냐가 실질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세무서 직원들이 찾아오나요? 사실은 잘 안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많은데 그걸 언제 다 찾아가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재산세를 매길 때 그게 주택으로 매겨졌냐 아니냐 이런 거를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사실은 뭐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주택이 아닌 것처럼 관리가 일단은 되고요. 그런데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을 때는 번거롭지만 찾아갈 만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주택이 되면 세금이 한 3억 더 나와야 돼. 이러면 공무원이 찾아올 수도 있죠. 지금도 좀 조심하셔야 될 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이거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좀 크게 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알파 오메가겠네요. 그럼 그렇죠. 어쨌든 뭐 세금 문제는 방심할 때 큰 코 다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근데 경계를 하는데 너무 복잡하니까요. 일타 강사님 네. 설명을 아주 친절하게 해주셨는데도 네. 사실은 디테일이 약한 것 같아요. 저는. 네. 왜 이렇게 부동산 세율만 되면 작아지는 걸까요? 왜 이렇게 복잡한 걸까요? 뭐 세법이 너무 자주 바뀌니까 뭐 좀 알만하면 또 바뀌고 알만하면 또 바뀌고 하니까 법이 거의 매해 개정되지 않나요? 보통 매년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개정되는 게 있고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뀌거나 아니면 조금 바뀌거나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대책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세금이 조금씩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대책이 나왔다 하면은 네. 복잡하게 바뀝니다. 그러면 지금도 많이 신경 써야 되는 대책들이 남아 있나요? 어떠세요? 이제는 뭐 거의 다 사라졌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다주택자한테 규제를 가하는 게 취득세 쪽에 조금 남아 있어요. 취득세. 다주택일 때는 그럼 살 때, 그죠? 네. 보유가 아니라 살 때가 문제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너무 복잡한데 사실은 부동산 살 때 한 군데서 딱 정리정돈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KB에 그런 공간이 있을까요? 우선 뭐 가장 좋은 거는 네. 궁금한 거 계속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받고 또 물어보고 이런 게 제일 좋긴 하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전문가 대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거래하시는 그 지점의 담당 PB 팀장 통해서 접수를 하시면 되고 내가 일일이 그걸 다 하기 어려울 때는 뭔가 정보가 모아져 있는 곳을 찾으면 좋잖아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금융 대첩도 그렇죠. 이제 정보 제공이 될 거고 각종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 홈페이지에서도 네. 아까 말씀하신 대책, 국세청 네. 이런 정보 사이트를 이용하시면은 또 정보를 입수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 예를 들면 조금 더 편해질 것 같아요. 사실은 아까도 뭐 이제 취득세 말고는 큰 부담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1주택자가 네. 제가 서울에 집이 있는데 세컨하우스를 산다. 물론 저는 집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가정이었습니까? 아, 네네. 그래서 세컨하우스를 산다 그래서 요새 양양도 좋고 고성도 좋고 강원도 얘기도 많고 뭐 좋죠. 남한강 쪽 얘기도 많잖아요. 그래서 한다고 했을 때 취득세만 고민하면 되나요? 종부세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서울에 있으면. 근데 원래 제일 고민스러워 하시는 게 뭐냐면 어디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몰라서 그게 고민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제 이 다주택자 취득세는 아직 좀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지만 샀을 때 취득세가 과연 뭐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재산세나 종부세는 또 어떤지 양도세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은 다 짚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살 때는 종부세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제가 강남에 아파트가 있어요. 네. 가령입니다. 네네. 사실 진짜 있는 거 아니죠? 네. 여기서 한 15억 정도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제가. 강남에 10억짜리 요새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차피 하는 거 한 한 30억? 30억? 30억 그렇게 그렇게 하시죠. 하시죠. 네. 한 3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제가 강릉에 뭐 한 3억 5천 정도 되는 아파트를 하나 사겠다. 그러면 뭘 제일 조심해야 될까요? 경계를 멈추지 말아야 되니까. 아마 이런 똑같은 고민 하시는 분들은 그 생각하실 거예요. 야, 종부세 부담 엄청 늘어날 수 있으니까 이거 사면 안 되겠다. 그쵸. 아니면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종부세를 걱정하실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종부세 걱정은 이제 거의 접어두셔도 되는 상황이에요. 왜 그렇게 됐죠? 작년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종부세 부담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강남에 30억짜리 그 집을 하나 갖고 계시고 아까 강원도 쪽에 휴양용으로 집을 사신다 이랬을 때 종부세 계산할 때는 1주택자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한 채이신 분이 지방 저가주택, 지방 저가라는 게 수도권 이외 지역에 공시가격 3억 이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사례가 시세가 3억 5천이면 공시가격은 그거보다 훨씬 낮거든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1주택자로 인정을 해서 종부세를 매기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한 3, 40만 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늘어나게 돼요. 그걸 사더라도 3, 네. 40만 원밖에. 결국에는 1주택자 취급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강남에 30억이 있어도. 그러니까 나머지 뭐 그게 아니면 네. 뭐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강남에 30억짜리 집을 들고 있어도 그렇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꿈 같은 얘기입니다. 저는 뭐 휴양용 주택만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여기서 그러면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세금이 아니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가격이 뭐 이렇게 하락하기도 하고 하니까 네. 얼마나 두려움이 싸게 잘 있죠. 사냐 네. 이런 게 사실은 더 중요하고 세금 걱정은 사실 뭐 많이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세금 문제는 안 된다. 네. 그래도 놓치지 말아야 될
알파 오메가. 네. 예. 그래도 이거 꼭 신경 써야 된다. 이거는 1주택 비과세 혜택 이거는 꼭 챙기셔야 되거든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그렇죠. 지금 아까 궁금해하신 게 서울에 집 한 채 있는데 지방에 한 채 더 산다 이렇게 했을 때 뭐 지방에 한 채 사는 거로 크게 이익을 내겠다 이런 생각은 일단 아니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세금 문제 고민 별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를 더 사는 것 때문에 원래 있던 그 집에 대해서 30억짜리에서. 네,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이제 못 보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미리 잘 알고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인 1주택 비과세 혜택이 네. 뭘까요? 원래 1주택 그 비과세 혜택은 기본이 2년 이상 그 보유하고 있는 집을 1주택 상태로 팔면 원래 비과세 혜택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매 금액 12억이 넘는 고가 주택이면 100% 비과세는 아니고 그 12억을 넘는 비율에 대해서는 세금을 좀 내시기는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꼭 유의하셔야 되는 게 이게 2017년 8월 이후 생긴 규제인데요. 조정 대상 지역 1대 샀으면 8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더라도 2년 이상 실거주를 하셔야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오늘 그 세금 문제 많이 하셨잖아요. 네. 많이 말씀해 주셨고. 그럼 부동산 세금 투자를 할 때 지금 세금에서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은 뭐세요? 지금은 뭐 이제 부동산 세금이 다 완화돼 가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다주택에 대한 세금이 강화되면서 종부세를 되게 걱정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괜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종부세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큰 문제 아닐까 싶은데요. 종부세에 대한 공포, 그 공포 자체가 문제다. 네. 그럼 이것만 알고 가면 네. 영상 보는 분들이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하나만 꼽아주시면 뭘까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 더 얘기하라고. 그러니까요. 네. 끊임없이 뽑아 먹어야 역시 됩니다. 장군님 대단하십니다. 역시 성웅은 다르시네요. 아닙니다. 네. 지금 이제 아까 집이 하나 있지만 네. 휴양용을 살 때 고민이다 이렇게 네. 하셨잖아요. 네. 이거 아주 좋은 자세예요.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미리 좀 알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결국엔 세무는 예박이다. 네 맞습니다. 안 그러면 크게 봉변을 당할 수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세무의 네. 계절이잖아요. 그렇죠. 엄청 바쁘시죠. 찾으시는 데도 많으시고. 네 그렇습니다. 전화기가 불나실 것 같은데 네. 누추한 곳에 찾아주셔가지고. 아유 장군님이 부르면 가죠. 그래서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휴양지에 집을 하나 더 산다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담하듯이 하니까 좀 전달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세무사님 집이 몇 채세요? 저요? 네. 비밀입니다. 비밀을 불러 다음번에 다시 한번 초청하는 걸로 하고요. 네. 김순실의 금융대첩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지금 보신 이 영상 재밌고 유익하셨나요? 구독을 해주시면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